Before I go into the details of today's meeting, I'd like to underscore for the American people that we understand the hardship that high inflation is causing 안녕하십니까? and that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오늘 회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인플레가 어떤 어려움을 유발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를 2%에 맞추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는데요. 긴축 정책의 효과는 전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물가 안정은 우리의 경제의 근간입니다. 물가 안정 없이는 지속적인 노동시간 시장의 조건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FOMC는 정책 금리를 50bp 인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게 유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2%대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 한동안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오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경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2021년 이후에 둔화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분기에 2.1%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3분기 동안 별반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출가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소비자 지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가처분 소득과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택 부문 또한 많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높은 모기지 이자율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또한 기업 부정 투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S&P를 통해서 보시듯이 실질 GDP 전망률은 올해 0.5%, 내년 0.5%로 그리고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50년 내 최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지난 3달 동안 월별 평균 일자리는 27만 개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수는 고점을 찍고 나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고 있지만 수급이 지금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율 또한 올해 초 이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FOMC 참가자들은 지금 현재 노동시장 수급이 더 균형을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P 실업률 전망치는 내년 말에 4.6%로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1년 동안 1.6%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월 같은 경우에는 CPI는 7.1% 상승했습니다. 근원 PCPI는 6.0% 상승을 했습니다. 10월, 11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하락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S&P 전망치를 보면 5.6%를 보여주고 있고 내년 말에는 3.1%로 그리고 2024년 말에는 5.2%, 그리고 2025년 말 같은 경우에는 더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조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장기 인플레이션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계, 기업,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라서 알 수 있고 금융 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수록 고인플레이션과 기대치가 고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 통화 정책은 앞으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FOMC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구매력을 끌어내린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의식주에 대한 생필품 부담이 특히나도 위기의 국민들에게 리스크를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2%에 맞추는 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FOMC는 연방 금리를 50bp 인상을 했습니다. 4.25에서 4.5%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당 부분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의를 통해서 올해 425bp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충분한 긴축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많이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우리 정책에 많은 반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수요가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통화 정책에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FOMC는 우리는 금리 인상을 50bp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네 차례 75bp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50bp가 큰 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멉니다. 연방 기금 금리 전망치는 금년 말 5.1%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는 9월에 전망한 것보다 4.6%에서 0.5% 더 상승한 것입니다. 2025년에는 3.1%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장기 전망치보다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FOMC의 결정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의 현재 결정은 지금 현재 데이터 그리고 경제 실질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을 해서 2%로 인플레이션을 맞추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물가 안정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고용과 그 물가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기상조로 정책을 완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다시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무 완수를 할 때까지 우리는 과정을 유지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C의 스티븐 리스맨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긴축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월 회의 이후에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60bp가 낮아졌는데 높은 신용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혼선이 미 연준에게 혹시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금융 상황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에 맞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상황이 많이 긴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조는 금융 환경에 영향을 주고 또 금융 환경이 다시 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정책 결정을 내리면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요소와 데이터에 따라서 금융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A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최종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SAP를 엿보시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16명이 참여를 하면서 17명이 그렇게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적어냈습니다. SAP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최종 금리 수준을 인상을 한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오늘 발표된 거에서도 FOMC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방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저희가 전망을 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금리가 다음 SAP 발표를 할 때에도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CP에 따르면 미 연준이 2023년에 다시 15bp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25bp 인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50bp 인상으로 몇 차례 하실 건가요? 그리고 언제 중단을 할지 어떤 요소를 고려를 하실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희가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었고 또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잡힐지 이것은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말이 되었는데 올해 45bp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긴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언제 속도를 어떻게 하는지보다는 최종 금리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걸 유지를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속도보다는 어떻게 유지를 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진행되는 금융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결정을 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인상을 할지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금융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정책이 충분한지, 충분히 긴축적인지 그때 봐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오늘 결정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점에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어느 정도 머무를지는 그때 가서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지금 현재 FOMC에서는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는 게 확신이 들 때까지 한다는 그 기조입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상품입니다. 저희가 1년 넘게 예상을 했던 것이 공급망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것이 좀 더 평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입니다. 주택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고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그리고 새롭게 이것이 시간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임대료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어서는 주택 인플레이션이 또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원적인 서비스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주택과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범주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시장은 매우 단단하게 튼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과 또 노동력의 수급이 맞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만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품 인플레이션은 1년 반 정도 기다리니까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감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SCP의 GDP 성장률에 대해서 완만한 성장률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0.5%는 낮은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거의 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 같은 경우 어느 정도는 둔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전망치를 보시면 경기 침체의 요건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직은 성장이 보입니다. 0.5%는 성장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완만한 성장세는 맞긴 합니다. 노동시장의 상황은 둔화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실업률도 어느 정도는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자연 실업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전망치에 따라서는 자연 실업률에 상회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6%의 실업률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인원을 축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크를 제외하고요. 이런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노동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실직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좀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이 수급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The past two CPI reports showed inflation decelerating in line with the committee's forecast this year.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You just now talked about making decisions meeting by meeting and being mindful of the lags of policy. 금리 인상 폭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혹시 두 차례 CPI 전망치가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 폭을 낮출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5bp를 낮추셨는데요. 다음 회의 때도 인상을 하시면서 언제 최종금리에 도달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폭을 어느 정도는 둔화를 하는 게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5bp씩 향후 인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왔었던 CPI에 혹시 CPI가 오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S&P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은 회의 때 S&P를 다 수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한참 전부터 S&P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실업률 전망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은 실업률 전망치를 왜 높였나요? 최종 금리가 높아질 때 실업률이 자동적으로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노동시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강건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닙니다. 노동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건합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우리는 예상을 하기로는 더 강건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최종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더 높아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더 걸었었던 것입니다. 정책을 매우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실업률도 그렇게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치에 대한 전망치도 같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2%로 맞춰야 된다는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변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일자리 감축이 일어나는지 예상을 하고 있으신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지금 전망치보다 높아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실업률이 높아지는지 사실 빈 일자리 수가 어느 정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감축을 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공급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의 시장이 강력하다는 것은 많은 기업들은 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감축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는 뜻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경제학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과 관련돼서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를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높은 수치를 봤을 때 내년 연방기금금리가 5.1%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네, 올해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가 사실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전망치입니다. 얼마나 높여야 이것을 노동시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지 Hi, Victoria Guida with Politico.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모두 다 부정적인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노동시장을 다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인 건지요? 아니면 역풍을 보고 있습니다. The level that we're moving down to next year is still a very large drop in inflation from where inflation is running now, well more than a 1% change in inflation. But remember that the jump off. S&P의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다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내년에 역풍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Significant drop in inflation.
네, 현재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는 사실 인플레이션의 하락세는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예전에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말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은 3.5%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 중반 정도 됐을 때는 상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주택 인플레이션도 또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택 지표 같은 경우, 근원 서비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이 맞으면서 전반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의 2%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동료들에 따르면 2023년의 금리 인하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선물시장 같은 경우 내년 하반기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어떤 논의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해질까요? 지금 긴축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정책 기조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정책 기조를 아마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급하게 이렇게 조기에 완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같은 금리 인하는 SP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지난 몇 주 동안 코비드 제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요즘에는 재개방을 하고 있는데 공급망이 더 나아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요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이 더 높아져서일까요? 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서양 국가들에서 중국의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 재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질 경우에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제조 시설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런 경제 재개방을 할 때 중국 내에서 코로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대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 모두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통제를 하는데 명확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10월과 11월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경우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따르면은 월별로 인플레이션 진전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하락 국면이 들어오기까지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치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는 그 전망치에 힘을 실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 전망치에 대해서 좀 점차 더 확신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런 이슈들이 좀 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주택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신규 임대료가 좀 낮아짐에 따라서 내년 중반 정도에 더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경우 아직도 갈 길이 조금 더 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원 PCE 인덱스 같은 경우 반 이상을 차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동시장이 나아져야 하는 그런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많은 부분이 나아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좀 더 정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상황은 실질 임금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S&P와는 조금 좀 상이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곡선에 조금 더 뒤처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일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연착륙에 대한 생각을 바꿨나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정책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는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긴축적인 수준에 잘 맞춰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2달 동안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디렉션이 어느 정도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OMC는 앞으로 이것이 좀 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긴축 정책을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2번의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다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근원 CPI는 6%대이기 때문에 3%의 2배입니다. 나아졌다는 것은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입니다. 연착륙은 이제 멀었나요? 아니요,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 금리를 더욱더 높이고 그리고 그 높은 수준을 유지를 계속한다면 당연히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더 큰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 낮게 나오면 연착륙이 더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유발이 될지 얼마나 심각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올해 미국에서 오히려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함에 따라서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될 거라고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금리가 그때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실직하고 고통을 받을 텐데 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높은 실업률과 또 실업률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면 오히려 그때 더 고통이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한다면 더욱더 고통이 심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을 때 50년 전에 비교를 해본다면 그때만큼 정말 심각한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이자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연준이 어느 정도 통제권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의지를 확고히 해주셨습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인플레이션 목표를 바꾸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인플레이션 목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전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금 성장과 실업률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리고 불평등과 혹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2018년에 있었던 노동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의 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성장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임금 격차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임금 격차가 가장 타이트를 했었고요. 인플레이션도 가장 최적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경기 확장세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목표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물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단과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런 물가 안정을 통해서 미 경제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물가 안정을 놓치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되돌려야 됩니다. Hi, Nancy Marshall Genzer with Marketplace. What would you do if the economy slows so 네, much 맞습니다. that we enter a recession before we see strong consistent 정기적으로 signs that 다양하게 inflation is slowing and 여러 avoid 인종 간 stagflation? 그리고 인구 그룹 간 실업률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가 너무나도 둔화가 되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진다는 조짐이 보이고 그다음 경기 침체가 유발되면 어떡할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전념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노동시장은 아주 강경합니다. 50년치 최대 낮은 최저치를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목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상황이 더 나아지고 이 두 가지 상황이 더 밸런스가 맞아지면은 전반적으로 두 가지를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을 맞추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구조적인 노동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구조적인 노동 공급 그리고 그에 대한 부족 이슈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수 그리고 노동자 수를 본다면 구직자 수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생각을 해본다면 400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공급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50만 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인구 고령화와 그리고 인구가 그 노동자가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생각을 봤을 때 350만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기 은퇴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 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서 고령화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안 일어났었더라면 한 50만 명 정도 더 충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민자 수도 여기에 추가가 됐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노동자 수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제가 이런 연설을 했었는데 의회에서는 저희 임무를 그렇게 주었고 저희는 이것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0.5%만 증가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플레이션 통제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었는지요? 저희는 분기별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둔화라든지 그리고 실업률 상승, 인플레이션 하락이라든지 그런 걸 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침체, 저런 침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망을 할 뿐입니다.
Hi, Jean Young with Market News. 네, 회의 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그렇게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고려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서로 물어보면서 묻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SEP에 대해서 좀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와 관련해서 5%에 가까운 그 금리에 도달을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금리가 더 긴축적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 모형이 같이 고려가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금리 인하는 지속적으로 위원회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확신이 들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확한 생각을 가져서 결정을 내리진 못하고 우리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확신이 되는 그런 정보에 여러분, 따라서 앞서 결정을 내리게 파월의 될 이 것입니다. 연설 지금 동시 통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들으셨습니다.